엄마, 솔직히 작은 며느리한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큰형네만 챙기세요? 큰며느리한테만 마음 주시는 거 다 보여요. 엄마, 작은 며느리 상처받아요. 큰형네만 이뻐하고 우린 늘 뒷전인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일부러 우리를 멀리하시는 줄 안다니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처음 작은 며느리를 봤을 때 솔직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고 어른들 앞에서도 단정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눈도 못 마주치고 퉁명스럽기 일쑤인데 얘는 또 부러지게 인사도 하고 제법 괜찮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데려왔을 때 별 망설임 없이 그래, 괜찮다 싶었습니다. 큰 며느리보다도 더 제 마음에 들었지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도 먼 거리를 두게 될 줄은요. 처음엔 그저 수줍은 성격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작은 애야, 뭐 불편한 건 없니? 우리 집 음식 입에 맞니? 명절 때도 쉬게 하고 김장철에도 일부러 마당에 나오지 말라며 챙겼습니다. 차로 픽업도 해주고 생일이면 명품 지갑도 사줬지요. 큰며느리한텐 미안하지만 제가 더 신경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며느리는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제 말에 웃는 척은 하는데 눈이 웃질 않아요. 시댁에 와도 거실 한쪽에 조용히 있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차려준 밥 먹고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만 보면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원래 낯 엄청 가려? 친정에서도 말이 별로 없대. 좀 오래 봐야 편해지는 성격이래. 그래서 더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보다. 나랑 성격이 안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몇 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도 제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에 용돈을 줘도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면 끝. 추석에도 작은 며느리는 현관에서 조용히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저 왔어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속이 상해도 그냥 꾹 눌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넘기고 넘겼지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받는 건 또 어찌나 잘 받던지요. 제가 챙겨준 선물, 용돈, 명절 음식까지 거절 한 번 한 적 없이 말입니다. 그저 시댁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주방에 서 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줬던 걸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되라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몇 년, 몇 번을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 보면 속이 자꾸만 텅 비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은 며느리는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제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와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니고 제가 뭐라도 해주면 늘 정중하게 인사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게 참 묘한 거리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인사하면서도 그 안에 없어요. 겉으론 다정한 척하지만 마음은 도통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 제가 무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였지요. 항상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얘기를 건네지 않고 제가 물어봐도 단답형으로 짧게 답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해 겨울 김장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새벽부터 나와 고무장갑 끼고 절인 배추를 날랐고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손끝이 얼얼했지요. 점심때쯤 작은 며느리가 아이 손잡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따뜻한 국 끓여놨다며 부엌으로 불렀더니 밥만 재빨리 챙겨 먹고는 어머니, 오늘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잠깐 재우고 나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불 깔고 같이 누워버리더군요. 조금 기다리면 나올까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다 지나도록 나오질 않더라고요. 슬쩍 문을 열어보니 아이 옆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보느라 많이 피곤했겠지요. 작은 며느리는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올 땐 손님처럼, 있을 땐 조용히, 갈 땐 빠르게 시댁이라는 공간 자체에 발을 붙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웃으며 엄마, 그 사람 원래 남 눈치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잘 받아요. 엄마 앞이라 더 긴장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저는 더 신경 쓰고 챙기려 애썼습니다. 내가 다가가야겠구나. 이 아이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도 사다 보내고 겨울엔 따뜻한 장갑 사라고 백화점 상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항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한 줄, 전화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해 설에는 어머니, 이번엔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당직이고 저 혼자 움직이긴 좀 힘들어서요. 이유는 타당한 것 같지만 그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혹시나 더 멀어질까봐 제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라도 언젠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받을 땐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큰며느리는 뭐 하나 받아도 어머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작은 며느리는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 잘 쓰겠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해 겨울 아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자주 간다며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작은 아들이 슬며시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 그럼 이번 달엔 내가 좀 보태줘야겠다. 하고는 바로 계좌로 보내줬지요. 그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한테 문자 하나 오더군요. 감사합니다. 애 잘 회복 중이에요. 딱 그 한 줄. 그 문자 하나 읽고는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돈이 제 정성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요? 물론 무언가를 주고 고맙다고 과하게 인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도 한 걸음 물러서게 되더군요. 그렇게 느끼고 나니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작은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전화로 어머님, 요즘 기운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괜히 울컥해져서 전화를 끊고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선 그런 따뜻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는 날에도 작은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었고 큰 며느리는 죽을 끓여서 들고 와 어머님,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하며 챙겨줬지요. 그런 차이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챙기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내주는 사람이 있고 받기만 하면서도 그것마저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해서 부담을 줬나? 혹시 얘는 시댁이랑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편한 걸까? 요즘 세상은 또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친정처럼 시댁과도 다정하게 지내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각자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고들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가족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마음이 오가야 그 이름이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작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 자랑도 가끔 듣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음식 해와서 같이 먹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날 어찌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괜히 웃으며 좋으시겠어요. 하긴 했지만 속으론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도 네, 감사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 문자조차도
이모티콘 하나 없이 딱딱한 글자 한 줄. 그래서였는지 점점 작은 며느리에겐 기대를 안 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애들은 시댁하고 거리를 둔다고 그러던데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 어머님들이 먼저 선 그어줘야 편안해한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다가갔나? 어쩌면 얘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었던 걸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 모든 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적당한 거리두기였던 걸까요? 그제야 저는 작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시댁과 정을 나눌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서운함보다는 허탈감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가족 감정까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내가 너무 바랐던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씩 접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내 정이 흘러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멈추는 게 맞겠다고요.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이었고 화려하거나 돋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말을 잘하거나 센스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성실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가 세월이 지나며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건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항상 작은 걸 기억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무심코 흘린 말, 난 봄 되면 냉이 된장국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 그걸 기억하고 봄이 되면 조용히 냉이를 손질해 냉장고에 넣어놓고 갑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다듬어 놨어요. 내일 아침에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어찌나 코끝이 찡한지요. 또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운 없을 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찾아와서는 어머님, 이거 밤 대추 넣고 끓인 차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텀블러를 내밀더군요. 그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줄 그 아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요, 뭘 대단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늘 마음을 담아 뭘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큰 며느리한테 뭘 더 많이 해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며느리한테 더 잘해줬지요. 명품 지갑도 사준 건 작은 며느리고 휴가비 챙겨준 것도 작은 며느리였고 친정 도와준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어머님, 제가 더 해드려야 하는데. 하며 미안해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정을 만듭니다. 김치 냉장고 정리도 조용히 해놓고 가고 김장날이며 어머님, 힘드셨죠? 손 여기 크림 좀 발라드릴게요. 하고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어머니로 대해줬습니다. 남의 집 어른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은 며느리는 그런 큰 며느리를 가끔 불편하게 바라보는 눈치였습니다. 명절날 같이 설거지를 하다가 큰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고 말하자 작은 며느리는 오바 좀 하지 말지 하는 표정을 짓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두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성격과 마음가짐의 차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말없이 따뜻한 행동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큰 며느리가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눈 맞추고 웃어주는 일, 속이 허할 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는 일, 그런 사소한 온기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큰 며느리 덕에
작은 며느리에게 느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도 하셔야 한대. 근데 수술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야. 보험도 들어두신 게 없다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며느리의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 어머니도 연세에 비해 몸이 약하셨다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토록 무심해 보이던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슬픔 앞에 선 작은 아이처럼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라는 말이 떠올라 창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보호자는 아닌데요. 수술비를 대신 낼 수 있을까요?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만 전하고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며느리가 전하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동선에 어머님 수술 잘 끝났대요. 근데 수술비를 누가 내고 갔다는데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작은 아들은 종종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작은 며느리한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큰형네만 챙기세요? 큰며느리한테만 마음 주시는 거 다 보여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얘가 아직 몰라서 저러는구나. 다 큰 어른인데 언젠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말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말이 저를 콕 찔렀습니다. 엄마, 작은 며느리 상처받아요. 큰형네만 이뻐하고 우린 늘 뒷전인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일부러 우리를 멀리 하시는 줄 안다니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애쓰고 다가가려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말이라도 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냥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자식에게 설명하자니 괜스레 구차해지는 것 같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언젠간 알겠지. 내 아내가 말해주겠지. 그런 기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술기운이 잔뜩 실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랬던 거였구나.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은 며느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엄마가 도와주신 것 같다고, 김치며 반찬 보내신 거,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해주셨단 거. 작은 며느리가 다 말해줬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엄마가 자기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고 계신 거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엄마가 우리를 싫어하셔서 거리 두시는 줄 알았어요. 말을 하면서 울먹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참 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안 했던 것도 잘못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내 아내가 이제라도 그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너도 알게 된 거겠지.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의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고개를 드니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양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 눈은 조금 부은 듯했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건넬까 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말없이 다가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한 바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던 아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수술비 내주신 거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두 손을 꾹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얼굴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늘 거리만 두고 같은 가족인데도 벽을 쌓고 그러고도 당연하다는 듯 생일이면 선물 받고 명절이면 음식 받아가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 아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 시어머니 속 깊은 분이더라. 전화도 자주 주고 김치며 반찬도 손수하셔서 보내주셨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참 고마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머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됐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 그걸로 충분해. 제 말에 그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마치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동안 저도 전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많이 서운했어. 처음엔 다가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심하게 굴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다. 그 아이는 그날 한참을 제 무릎에 기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저는 그 마음을 조용히 품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자꾸 말을 걸고 작은 일에도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명절이면 큰 며느리와 나란히 주방에 서고 제가 기침 한 번 하면 약부터 챙겨줍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가끔은 어색하고 때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색함조차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말. 그 말을 저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작은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알게 모르게 그 아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똑부러지고 예의 바른 아이였으니까요. 세련된 말투, 단정한 태도. 큰 며느리와는 다른 단단한 느낌에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어긋나고 멀어지는 마음을 보며 저는 자꾸만 더 매달렸고 그럴수록 그 아이는 더 조심하고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마음은 열지 않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눈물 삼키는 날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른이니까 하며 또 챙기고 또 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작은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던 그날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고 가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이따금 저녁 먹고 나면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아 어머님, 오늘 손주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며 웃으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먼저 안부를 묻고 가끔은 손수 과일도 깎아줍니다. 가끔 어색한 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색함마저 미소로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란 피를 나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피부치라도 남처럼 느껴지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작은 며느리는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가족이 되기로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고 또 한편으론 제 자신에게도 잘 참아줬다, 잘 기다렸다 하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다가와주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결국 마음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란 서로 마음이 닿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받기보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이어지면 그게 바로 가족 아닐까요? 이제는 작은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저도 자연스레 말문이 열립니다. 많이 피곤했지? 얼른 들어와서 쉬어. 저기 내 자리 늘 비워놨어.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며느리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은 결국 마음으로 맺는 것, 그걸 알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